이 사람이 맨날 하고 있는 일상에서 네. 하고 있는 모습을 릴스랑 카드뉴스 올린 거예요. 그 중에 200만 터진 것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애덤 스미스 MC 성현입니다. 오늘은 퍼스널 브랜딩 코치 존코님과 함께 할 건데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존코님께 브랜딩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주 뵙네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계속 여쭤보고 싶은데요. 브랜딩을 해주시면서 네. 고객들의 성공 사례, 기억에 남는 그런 게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한 가지 생각나는데 네. 되게 재밌어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네. 재밌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운동용품을 판매하시는 분이었어요. 운동용. 데드리프트 아시죠? 네. 데드리프트 무릎 보호대를 판매하시는 분이었어요. 네네. 그리고 3대 운동에 필요한 보호대를 파시는 분이었는데 네. 그분 인스타그램 계정을 딱 보니까 네. 프로필 사진에 로고가 있고 무슨 코리아 적혀 있고 네. 데드리프트 무릎 보호대 좋습니다. 네. 평점 얼마 적혀 있는 거예요. 네. 네. 이거는 안 되겠다. 땡땡 마켓에서 많이 보던 건데. 그렇죠. 네, 이거는 네. 어떻게 보면은 근데 또 피드 내용도 보면은 네. 그냥 사진들, 그러니까 제품 사진만 딱 찍어 놓은 거예요. 네. 완전 총치는 난국이었죠. 네. 진짜 난국이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이제 상담하게 됩니다.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그분의 일대기를 다 제가 인터뷰를 하게 돼요. 네. 근데 그분이 보니까 허리 디스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데드리프트만 13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음. 운동하는 직장인인 거예요. 되게 오. 이 세 가지 부분을 네. 굉장히 재미있게 활용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로고가 있는 공식 계정이 아니라 네. 퍼스널 브랜드 계정 바꾼 거죠. 프로필 운동하는 사람 같이 보이는 프로필 사진을 넣고 이름을 김데드라고 했어요. 심지어 오, 그분 성씨가 김씨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창의적이에요. 한국 데드리프트 연구소장이라고 3대 500 직장인 3대 500 알려드립니다.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허리 디스크를 가지고 운동할 수 있는 이유. 데드리프트 13년 차 다 쓴 거예요. 네. 그리고 데드리프트를 하는 모습. 데드리프트를 왜 해야 되는지. 난 데드리프트를 허리 디스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허리 디스크 가지면서 힘들었던 것들. 그리고 허리 디스크 환자들을 위한 스트레칭 방법. 이 사람이 맨날 하고 있는, 일상에서 네. 하고 있는 모습을 릴스랑 카드뉴스 올린 거예요. 그 중에 와우. 200만 터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딱 봤을 때 그냥 운동 계정이잖아요. 네. 운동 계정인데 이제는 이 사람 통해서 데드리프트 배울 수 있겠다고 하려고 한 거예요. 제가 저번 네, 일부에서 지속, 반복, 노출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처음에는 내가 이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팔로우 한 게 아니고요. 네. 이 사람의 컨텐츠가 재밌어서 팔로우 한 거예요. 그럼 홈피드에 나오겠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데드리프트 보호대를 하고 운동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네. 이 사람 이 보호대 파는구나. 꾸준히 하네. 한번 나도 볼까? 보니까 후기가 좋은 거예요. 구입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걸 통해서 매출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스마트 네. 스토어 키워드에서만 유입이 생겼었는데 네. 그만큼이나 인스타그램에서 구매 유입이 나온 거예요.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네, 것 너무 같은데 좋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컨설팅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 개발을 되게 열심히 하시는 그 어린이집 교사세요. 근데 그거를 드러내지 않았던 거죠. 그냥 자기 개발만 하는 되게 열심히 사는 직장인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컨텐츠를 만든 거죠. 네. 근데 계속 이분도 컨텐츠 만들면서 되게 고민이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왠지 나와 안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네. 너무 그 컨텐츠가 모호한 거예요. 추상적이고. 네. 열심히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네, 네. 근데 이분이 제가 또 이야기를 해보니까 교사로서의, 그러니까 어린이집 교사 취업 컨설팅도 하시고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로서의 어떤 자기 개발하는 모습을 평소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제가 좀 더 좁혀보자. 네. 그냥 직장인 말고 자기 개발하는 보육교사 좀 좁혀보자. 그러면 그 시장은 좀 좁아질지 몰라도 네.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나 유치원 교사는 네. 그분을 볼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자기 개발 직장인은 그냥 뻔하니까 안 네. 봐요. 근데 내가 어린이집 교사인데 자기 개발한다고? 아니 어린이집 다니면 시간도 부족하고 힘든데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일단 보자. 그럼 계속해서 그분을 봐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모임을 한다고 해요. 가서 만나고 싶은 거지. 그리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네. 반복적으로 노출하면은 네. 믿게 되는 거죠. 맞아요. 시장을 좁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제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자면 네. 브랜딩이랑 마케팅이 아예 다르거든요. 브랜딩 아까 인지시키는 네. 거잖아요. 마케팅은 시장을 움직이는 거예요. 마켓 IN잖아요. 네. 시장을 움직이는 현재 진행력. 그러면은 그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존코님 이렇게 하시는 사람 없어요. 제가
그래서 해야 된다고. 시장을 만드시라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네요. 해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최초로 자기 개발하는 어린이집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몰린다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다른 사람이 따라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슬퍼야 될까요? 아니요. 그 사람이 시장 만든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을 벤치마킹한 계정이 많아진다는 거는 이 사람의 후광 효과가 생겨요. 어떻게 보면 저도 퍼스널 브랜딩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저는 커뮤니티를 택했거든요. 전 커뮤니티 운영하는 걸 계속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좁힌 거죠. 근데 이제 커뮤니티 운영법은 절차져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 궁금해요. 이야기해주세요. 그러면 그 반대로 네. 퍼스널 브랜딩을 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큐레이팅 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이 말한 걸 계속 가져와가지고 네. 노출수, 네. 팔로우 수에만 집착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를 잃게 되고요. 결국 그런 분들 몇 달 하다가 없어집니다. 그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고요. 두 번째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똑같이 모든 사람들은 다 24시간 살아요. 그러면 직장인의 예를 들게요. 제가 어떤 걸 한 직장인이라는 걸 뭐 예를 들면 재테크하는 직장인이라고 할게요. 네. 그러면은 그 타이틀에 맞게 아까 제가 행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직장인 아침에 7시에 일어나가지고 출근 준비하고 네. 출근했어요. 네. 그러니까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했어요. 퇴근하고 난 다음에 밥 먹고 운동하고 네. 남은 시간이 네. 한 4시간 남았어요. 네. 근데 이 시간에만 퍼스널 브랜딩 그 페르소나 아, 네. 거기에 몰두하는 거예요. 쥐어짜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회사에 있을 때 네. 회사 있을 때. 출근길, 퇴근길에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난 재테크를 좋아하니까 출근길에 뉴스 기사 좀 더 볼 수 있고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하철 보면 사람들이 막 휴대폰 기사 볼 거 아니야. 아, 요즘 어떤 거 궁금해하지? 볼 수 있고 전광판도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회사에 왔어요. 내가 만약 반도체 관련된 일을 해요. 반도체 일을 하니까 반도체 이 사업이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사업과 연관된 주식이 뭐지? 내가 하는 일과 연관된 사업이 뭐가 있을까? 이거 어떻게 재테크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그리고 회사에서 같이 커피 마시면서 아 요즘 주식이 어떻게 좋고 누가 아 요즘 뭐 힘들어요. 재테크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모든 그 회사에서 토픽이 나와요. 네. 그게 다 컨텐츠 거래요. 그럼 저는 그 인풋을 받아와서 메모하는 거예요. 그냥 잠시 좀 시간이 없으면 음성 메모하고 그러면은 집에 오는 거죠. 집에 와서 그 음성 메모를 쫙 보면서 요즘 또 네이버 클로버도 하면 맞아요. 음성이 또 텍스트 나요. 맞아요. 나는 그걸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나는 요즘 회사에서 사람들이 이런 거 궁금해하네. 나는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내가 오늘 반도체 어떤 장비 회사에 출장 가는데 여기가 참 괜찮은 것 같아. 여기 회사 한번 주가나 볼까? 이게 연관된 사업이 뭐지? 아 내가 반도체 종사자니까 이 회사가 주식이 오는 이유는 이 기술 때문에 그런 거니까 내가 알려줄 수 있겠다.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주가 분석이라든지 그 회사를 분석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가 반도체 연구원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회사에서 배우고 있는 거를 집에 와서 콘텐츠 만들었는데 또 그거 자체가 회사 일에 도움이 돼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노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반도체 주식이 궁금한 사람들이 그 사람의 계정을 팔려하는 거죠. 저도 네. 사업에 관심이 많고 네. 브랜딩에 관심이 많다, 마케팅에 관심이 많고 네. 그냥 맨날 어떤 유명한 카페에 갔어요. 도대체 왜 갈까? 사람들이 많네?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지? 사장님이 친절한가? 메뉴가 특이한가? 도대체 뭐가 특별한 거야? 그걸 계속해서 보고 검색도 해보고 이래서 여기는 잘 되는 거구나. 나한테 어떻게 적용하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컨텐츠를 틈틈이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컨텐츠 만드는 것 자체가 제 일상에 도움이 되죠. 그게 퍼스널 브랜딩인 것 같아요. 나를 계속해서 내 스스로를 이롭게 만들고 타인도 이롭게 만들고. 고객의 입장뿐만 아니라 퍼스널 브랜딩 코치가 되고 싶은 사람들도 있으실 거란 네. 말이에요. 그러면 퍼스널 브랜딩 코치가 되기 위한 플랜 이런 게 있을까요? 내 플랜이 있죠. 일단은 스스로가 뭔가 기버가 돼야 돼요. 네.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독자들이 뭘 궁금해하는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물어보고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만들어요. 고민들을 해결해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하고 그리고 DM을 하기 시작해요. 저 요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든데 좀 도움 줄 수 있냐? 기꺼이 도움 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물론 내가 하는 말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이 정도 부분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네. 아니에요. 네, 제가 해줘요. 이 사람을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이 사람은 저를 홍보하기 시작해요.
자기 콘텐츠 올려요. 이번에 존코님 연락이 있는데 너무 좋았다. 그 사람들 보겠죠? 또 그런 사람들 오겠죠? 존코님 좀 고민이 있는데 도움을 줘요. 또 고민을 해요. 그렇게 하고 이런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무료 강의라는 거예요. 주변에 저한테 이런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 많은데 아예 제가 수요가 많은 것 같으니까 아예 한 명이 오더라도 상관이 없다. 무료 강의 열 테니까 설문지 작성해라. 강의를 하는 거죠. 강의하고 난 다음에 리워드를 주는 거예요. 후기 리워드. 후기를 작성해 주시면 내가 PPT 파일을 드리겠다. 아니면 다른 이제 뭐 좀 코칭 해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후기를 쌓는 거죠. 그렇게 지금 쌓은 후기가 지금 200개가 넘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는요, 무료 네. 강의가 아니에요. 그럼요. 후기를 산 거죠. 사실상 돈은 벌지 않았지만 네. 엄청난 가치를 가진 자산을 얻은 거네요. 얻은 거죠. 그냥 벽고서 저 궁금하세요? 네이버에 검색하세요 하면 쫙 나와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기버라는 게 네. 이기적이어야 된다 생각해요. 나를 위해서. 네. 근데 가장 이기적인 행동이 이타적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후기를 200개 쌓아서 저는 이제 홍보를 안 해도 제 컨설팅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그분들이 알아서 홍보를 해주시니까. 그렇죠. 브랜딩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진정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컨텐츠 만들 때 짧게 만들든 길게 만들든 간에 나를 넣어야 되거든요. 나를 넣게 되면 진정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가 퍼스널 브랜딩 관련된 컨텐츠를 직접 만든 게 1년 정도 됐어요. 네. 처음에 인스타그램에서 카드뉴스가 핫했고요. 그 다음 메타가 동기부여 컨텐츠, 지금은 릴스 컨텐츠, 인스타툰 컨텐츠, 계속 컨텐츠 트렌드가 바뀌어요. 지금은 또 이미지랑 캡션 컨텐츠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냥 이미지랑 글쓰기 컨텐츠가 많이 네.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걸 다 쫓아갈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거기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뭘 네. 해야 되냐면 네. 진정성을 넣으면 돼요. 아무리 컨텐츠 트렌드가 바뀌어도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진정성 있게 이야기했다면 그걸 기억한단 말이에요. 컨텐츠 안에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가짐, 이 사람만의 어떤 경험들, 그걸 기억하거든요. 이론은 어디든 다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계속해서 쌓였을 때 이제 꽃을 피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문가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전문가적인 지식을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세요? 그러니까 나의 경험을 담는 거지. 네. 그러니까 정말 예를 들면 재테크 전문가도 천차만별이잖아요. 네. 뭐 재테크 유튜버도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그 전문가된 기준이 애매모호해졌어요. 현대사회로 오면서. 네. 소셜미디어 사회로 오면서. 이제는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좀 중요하지만 네. 학력이 완전히 크리티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컨텐츠 올리는 걸 추조해요.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재테크, 주식 컨텐츠 못 올릴 것 같아요. 네. 그런 거죠. 아니죠. 내가 투자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 그냥 공개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여기서 어디에서 손실을 받고 이번에 뭐 CPI가 나와가지고 그 영향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이 또 떨어졌는데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플랜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내가 수익률이 100% 나와야 돼. 수익 200% 나와야 돼. 내가 지식이 해박해야 돼. 그래야 컨텐츠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아닌 거죠. 그 퍼스널 브랜딩은 사실 돈을 버는 수단이라기보다도 네. 돈을 벌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지 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막 크리티컬한 무기가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죠. 촉매다. 무기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잘 알고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노출하게 하는, 그러니까 알리는 거죠. 네. 아무리 내가 지식이 해박하고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모르면 네. 아무런 게 없으니까 네. 내가 스스로 이제는 내 컨텐츠 만들어 드러낼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런 되게 좋은 수단이다. 아, 아무래도 애덤 스미스 클래스를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직장인 분이 많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직장인인데 내가 뭔가 내세울 게 없어. 뭔가 내가 뭘 할지 모르겠어.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당장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네. 좋아하는 걸로 한번 이제 퍼스널 브랜딩 해보시길 바라는 거죠. 예를 네. 들면 캠핑을 되게 좋아하는 직장인이에요. 네. 그럼 캠핑에 대한 리뷰를 하고 네. 캠핑에 대한 경험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네. 재테크를 좋아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경험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거고 네. 그런 식으로 직장인이라고 해서 퍼스널 브랜딩 안 하는 거 전혀 없다. 네. 직장인도 네, 직장인 해야 한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한다. 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애덤 스미스 클래스 구독자들에게 네.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저도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그런데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잔잔하지만 꾸준하게 했어요. 근데 불과 1년 만에 제 위상이 좀 많이 바뀌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각자마다의 속도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퍼스널 브랜딩 꾸준히 한다고 하면은 언젠간 꼭 빛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꿋꿋하게 나를 찾아가면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랜딩 코치 정코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